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인사를 드리고 있는 크립토 마토 암호화폐 관련된 소식들을 한데 모아봤습니다. 일단 소식들로 넘어가기 전에 가장 먼저 달러 상황이 어떤지 봐야 되겠죠. 어제보다 약간 하락한 90.19포인트를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 달러의 약세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는 일제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어제 잠시나마 53,000달러대까지 하락을 했었던 비트코인 다시 한번 크게 널뛰기를 해주면서 56,700달러까지 올라온 상황이고요. 알트코인들도 이에 발맞춰가지고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꽤 크게 상승하고 있는 코인들의 모습들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눈에 띄는 코인들은 연파이낸스와 최근에 코인베이스에 이어서 바이낸스에서도 상장이 됐었던 인터넷 컴퓨터 코인, 그리고 오늘 큰 호재가 나왔었던 이오스, 그 뒤로는 멍멍 쥐져라, 쉬바 코인, 혜성처럼 나타나서 지속적으로 상승몰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 리베인 코인 같은 경우는 제가 별로 아는 것이 없는 코인인데, 만약에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코인이라면 계속해서 이름을 듣게 되겠죠. 그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서 오늘 첫 번째 소식은 오랜만에 듣는 이름 닥터 둠 루비니, 천년만년 비트코인 빵원 간다를 외치고 있죠. 언젠가 한번 내가 이렇게 말했잖아 라는 해지충 흉내를 내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회를 노려보고 있는데, 그는 이야기하기를 만약에 미국 증시에 조정이 오게 되면 암호화폐 가격은 폭락하게 될 것이다. 규제도 점점 강화될 것이며 암호화폐들은 대량 덤핑 압력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암호화폐에 관해서는 헛발질만을 해왔었던 루비니의 기사를 왜 공유를 하느냐? 최근에도 다시 한번 미국 증시가 조정받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난 4월 미국의 고용지표가 이 기대에 한참 못 미치게 됐는데, 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구하러 가는 대신에 집에서 실업급여 플러스 보너스도 주죠. 그거를 타서 먹고 있다는 것인데요. 뭐 타러 일을 하느냐, 집에서 놀고 먹지라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여러 식당 및 가게들이 문을 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업원이나 직원을 찾는 것이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돈을 푸는 것이 고용지표를 망가뜨리고 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도 어제 일을 할 수 있으면 하러 가라, 아니면은 그런 사람들에 한해서는 실업급여를 더 이상 주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고, 그와 더불어서 연준의 느슨한 통화정책과 양적 완화가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인플레이션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라고 하죠. 자, 물론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원하는 그런 입장이긴 합니다만은 여러가지 이유들과 맞물려가지고 이 돈을 푸는 것이 좀 줄어들지 않겠느냐, 연준의 기조인 초저금리와 채권 매입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가 나오면서 미국 증시가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어떤 이들은 폭락할 수 있다, 드디어 버블이 터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더라, 이런 소문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데요. 만약에 미국 증시가 큰 폭으로 조정을 받게 되면 비트코인도 한번 조정을 받게 되겠죠. 근데 뭐 또 이런 말이 하루 이틀 나온 게 아니라서 이런 소문들이 있다더라 라고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네브라스카주 상원의회가 현지은행의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을 합법화하는 법안을 통과를 시켜버렸습니다. 이를 통해서 네브라스카주 소재 은행들은 암호화폐 관련된 서비스를 고객들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일단 미국 내에서 암호화폐 관련된 사업을 하기 제일 좋은 주가 와이오밍주인데, 와이오밍주가 이런 식으로 많은 사업체들을 끌어들이니까 다른 주들도 부랴부랴 서둘러가지고 뒤를 쫓아가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텍사스 같은 경우도 이번에 하원에서 암호화폐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라고 하는데요. 해당 법안 같은 경우는 텍사스 주지사의 열렬한 지지를 또 얻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서 텍사스 안에서도 암호화폐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인 틀이 마련되고 있는 상황. 각 주마다 깨어있는 사람들이 앞서 나가려고 열심히 노력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어제는 UBS, 오늘은 시티그룹의 CEO가 나와서 암호화폐는 앞으로 시티그룹의 서비스의 일부분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암호화폐업에 발을 딛고 있는 은행들, 그러자 미국의 연방예금보험공사의 회장도 나서가지고 우리는 앞으로 디지털 자산을 더욱더 깊게 이해할 수 있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은행 분야에 뛰어들고 있는 핀테크 회사들과 협력하기를 희망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지금 금융업계가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암호화폐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은행들 같은 경우는 변화하지 않으면 앞으로는 도태될 수밖에 없겠죠. 발등에 불이 떨어진 은행들, 발등에 불이자 기회가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어서 가리가리 헝가리 같은 경우는 앞으로 암호화폐 세금을 50% 인하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전에는 30% 정도를 뜯었었는데 너무 많이 뜯는다, 15%로 내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인데요. 헝가리 시민들에게는 이 굉장히 기분 좋은 소식이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어서 최근에 공식적으로 암호화폐 관련된 사업 진출 및 NFT에 군침을 흘리고 있었던 이베이가 드디어 플랫폼 내 NFT 판매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 나왔네요. 급속도로 퍼져나가는 암호화폐 열풍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 소식으로는 헤지펀드계의 전설이라 불리는 스탠리 드라켄밀러의 CNBC 인터뷰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이야기하기를 비트코인은 짱이다. 비트코인은 가치 저장소로 완전하게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비트코인을 밀어낼 수 없을 것. 충분히 오래되었고 분명히 유한한 공급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나는 비트코인 매집을 끝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다음 야후가 될 수 있다. 무슨 말이냐면은 야후가 검색 엔진을 가장 먼저 발명을 했지만은 결국은 다른 회사들에게 밀렸듯이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스마트 컨트랙트 측면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지만은 앞으로 밀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말인즉슨 난 이더리움은 많이 매집하지 않았어. 혹은 매집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 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물론 이더리움의 경쟁자가 속속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부터 시작해가지고 포카닷, 에이다, 솔라나에 이어서 여러 프로젝트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더리움이 밀리게 될 수도 있겠죠, 미래에. 그런데 아직까지는 가장 큰 네트워크와 생태계를 가지고 있는 이더리움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자리를 내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탠리 드라켄밀러는 예상을 하기를 향후 15년 안에 미국 달러 같은 경우는 글로벌 준비통화 상태를 이룰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그러면서 암호화폐가 이를 대체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데, 왜냐? 만약에 달러를 쓰지 않고 다른 나라의 법정화폐를 쓴다고 가정을 해보자. 유럽은 이미 개판이고, 그렇다라고 해서 누가 중국을 믿겠는가? 암호화폐가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책이 될 수 있다라고 그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과연 달러가 기축통화의 지위를 잃어버리고 난 후 어떤 세상이 펼쳐지게 될 것인가? 새로운 화폐가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하기도 하는데요.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중앙은행들이 이 화폐 독점권을 쉽게 놓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분명 뭔가를 들고 나오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이오스 상승을 견인했었던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루원이 이오스 기반 암호화폐 거래소를 올해 연말에 출범시킬 것이다 라고 발표를 한 것인데요. 거래소의 이름도 공개를 했습니다. 블리시 글로벌. 블리시 하면은 떡상 느낌, 강력한 상승세 등등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떡상 글로벌. 이 새로운 거래소가 올해 말까지 출시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 100억 달러 규모의 자본을 조달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가 여기에 투자를 했는가? 페이팔의 창업자이자 엄청난 투자자로 유명한 피터 틸이 여기에 투자를 했고, 마이크 노보그라츠 그리고 알렌 하워드 같은 헤지펀드의 투자금도 포함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엄청난 기대감을 보여주면서 이더리움 가격을 쭉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오스 기반의 소셜미디어 보이스라고 있었죠. 한창 화제가 되었었다가 지금은 이름조차 들어볼 수 없는 그런 소셜미디어가 되었는데, 과연 이 블리시 글로벌은 크게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기대를 좀 해보겠지만 일단은 이오스 가격이 어디까지 상승하게 될지 그것이 더 궁금하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이오스 차트를 이더리움 클래식 차트와 비교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일단은 유명 분석가 케일로 같은 경우는 사토시 차트를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해놨었는데, 이오스도 이더리움 클래식처럼 이런 식으로 고고싱하면서 상승하게 될 것이다. 달러 차트도 마찬가지로 이오스, 이더리움 클래식처럼 오를 것이다 라고 엄청난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더리움 클래식처럼 오른다라고 한다면은 48달러까지 보고 있는 사람도 있었고, 사토시 차트로는 전고를 뚜니까요. 지금 비트코인 올라간 거를 감안해봤을 때 전고까지 사토시 차트가 올라간다. 그러면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상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과연 이오스는 사람들의 관심과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면서 이더리움 클래식처럼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우선은 이오스 장투자분들께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원래 이 이더리움 킬러라는 이 명칭의 원주가 이오스 아니었겠습니까? 과연 지금부터 새로운 도약을 이어나가게 될 수 있을 것인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는 알파 파이낸스에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알파 파이낸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밴드 프로토콜과 파트너십을 체결을 했는데요. 이번에 밴드와 체인링크의 두 개 오라클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오라클 데이터를 함께
모아서 활용하게 되는 알파 오라클 애그리게이터를 출범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모든 오라클 정보를 한눈에 라는 것이 목표겠죠. 다음으로 이어서 도지코인 개장수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비트코인에 이어서 도지코인 결제도 지원하기를 원하느냐라고 설문지를 남긴 것인데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참여를 했습니다. 당연한 것인데요. 현재까지 340명 정도가 참여를 했는데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과연 테슬라 결제를 할 때 이 강아지 코인으로 결제를 하는 것을 지원하기를 원하는가? 지원하기를 원한다라고 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왕 개판된 거 끝장을 봐야죠. 77%로 압도적인 찬성표를 받고 있네요. 과연 정말 테슬라는 도지코인 결제를 받게 될 수 있을 것인가? 기대를 가지고 상황들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결제 받는다라고 하면은 도지코인도 펌핑 오겠죠? 강아지의 달나라 여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치컹치컹 멍멍 달려보자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비트코인 관련된 소식들을 또 한 번씩 찾아보도록 하게 되는데요. 캐나다에서 친환경 비트코인 ETF가 탄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친환경 비트코인 ETF가 뭐시기냐, 이게 뭘까라고 생각이 딱 드는데, 일단 캐나다를 거점으로 하는 자산운용 기업 중에 나인포인트 파트너스라고 있습니다. 얘네들 같은 경우는 이미 비트코인 상품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 상품을 ETF로 변환을 시킨다는 것이죠. ETF로 변경을 시킨 다음에 이 금융상품 거래와 관련해가지고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양을 분석을 합니다. 분석을 해가지고 우리 때문에 이 정도 가스나 이산화탄소가 발생이 됐으니까 우리가 이를 막겠다. 우리가 책임지고 이러한 오염을 정화하는 부분에 돈을 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비트코인이 채식주의자가 된 것이 아니라 비트코인이 똥을 싸면 우리가 직접 치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의도 자체는 굉장히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으로 이어서 앞에서도 언급이 되었었던 억만장자 투자자 피터 틸이 창업한 데이터 분석업체 기업인 팔란티어가 비트코인 결제를 지원하는 것은 물론이며 더 나아가서는 그들의 대차 대조표에 비트코인을 추가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더욱더 많은 기업들이 그들의 대차 대조표에 비트코인을 추가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 고려하지 말고 그냥 사세요. 그 다음으로 이어서 어제 암호화폐 시장을 뜨겁게 달궜었던 게시글이 있었습니다. 전세계 유명 CEO들 중에서는 최초로 외계인 컷을 하고 다니는 사람이죠. 마크 저커버그. 최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2마리 염소의 사진을 올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키우는 2마리의 염소들, 이름은 맥스와 비트코인이다. 자기가 키우는 염소의 이름을 비트코인이라고 지어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의 반응은 굉장히 뜨거웠었는데요. 당연히 마크 저커버그도 비트코인을 많이 들고 있을 것이며 비트코인 강세론자일 것이다. 페이스북도 조만간에 비트코인을 매입할 것이다 등등의 엄청난 화제거리가 됐었습니다. 근데 당연히 들고 있겠죠. 마크 저커버그도 그렇고 제프 베조스도 그렇고 돈이 남아 넘치던 사람들이고 또한 기술 분야에 대한 관심도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포함해서 여러가지 암호화폐들 한 보따리씩 들고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언제쯤 공개적으로 그것을 인정하는가, 그리고 페이스북도 과연 비트코인을 대차 대조표에 추가를 하게 될 것인가. 크립토코안트의 주기영 대표 같은 경우는 그리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라면서 예측을 했는데요. 그것에 대한 근거로 기관들이 지난 2월부터 48,000달러에서 6만 달러 사이에서 비트코인을 엄청나게 비축을 했다. 15만 4천 개의 비트코인이 코인베이스에서 여러 콜드 월렛으로 유입이 됐다라는 것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 중에 모르긴 몰라도 페이스북과 같은 유명 기업의 비트코인도 포함됐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또한 이어서 최근 트윗에서 밝히기를 최근 있었던 비트코인의 조정은 기술적인 것이었었다. 비트코인의 펀더멘탈은 여전히 강력하다. 미국 기관들의 수요가 이 상승장을 이끌어냈으며 이는 아직도 유효한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생상품 시장과 알트 시즌 때문에 단기 움직임을 예측하는 것은 전부 다 어려워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과연 이번 조정이 끝나고 나면은 비트코인은 더욱더 높게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6만 달러의 문턱을 언제쯤 다시 뚫어볼 수 있을 것인가? 반면에 어떤 분석가들은 비트코인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기도 합니다. 데일리 FX 소속의 분석가 피터 행크스라는 사람은 이야기하기를 투자자들의 위험 선호 심리가 악화되면서 비트코인 가격 조정이 더 심화될 수가 있겠다. 비트코인의 주요 지지선은 위태한 위치에 놓여 있으며 최근 저점이었었던 46,750달러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도 높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어서 크립토 비트코인 크리스 분석을 보시게 되면 최근에 상승형 수익에서 밑으로 이탈했었던 비트코인,
해당 패턴 위로 다시 올라갈 수 없다라면은 지속적인 하락을 예상해 볼 수가 있겠는데, 기술적인 이론적인 분석으로만 봤을 때는 46,000달러대까지도 하락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일단 봐야 되겠죠. 비트코인 또 껑충껑충 뛰어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 위로 언제든 올라갈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가격을 봤을 때는 올라갔다라고 봐야 되고요. 이 위에서 유지할 수 있느냐 아니면 다시 내려오느냐, 그것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러한 와중 속에서도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한때는 44.31%까지 떨어졌었던 비트코인 도미넌스, 알트코인들에게 계속해서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최근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서 자주 돌아다니고 있는 알트 시즌 단계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비트코인이 떡상을 가게 되죠. 그 다음으로는 자금이 이더리움으로 흘러 들어와가지고 이더리움이 슈퍼 펌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비트코인보다 더욱더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이더리움을 보면서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을 따라잡을 수 있다라는 이런 말이 나오게 된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점차 이더리움에 들어왔었던 돈들이 상위시총 암호화폐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상위시총 암호화폐들이 떡상을 가게 되고, 특히 이 중에서 시총과는 상관없이 펀더멘탈이 튼튼하다라면 많은 코인들이 크게 펌핑할 수 있다. 그러면서 본격적인 알트 시즌이 개막되게 된다는 것인데요. 이때쯤 되면은 시총이 큰 코인들은 블로우 오프 탑이 나오면서 고점을 찍게 되고, 그와 동시에 중간 시총 및 작은 시총 코인들이 미친 듯한 펌핑을 보여준다. 코인에 상관없이 코인이기만 하면은 무조건 올라가는 시점이 오게 되는데, 그때가 되면은 이 암호화폐 시장이 완전한 환희와 광기로 가득 차게 된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많은 분석가들이 이야기하기를 지금 우리는 2단계의 이제 중반 단계를 넘어섰다. 이더리움 슈퍼 펌핑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가는 것 같은 중간 단계 이상을 넘어온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이러한 이론 같은 경우는 저번 불장을 토대로 만든 것이죠. 완벽하게 재현 및 반복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미국 증시라든지 달러의 움직임도 살펴봐야 될 것이기 때문에 참고로만 들어주셨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토마토밭에 목을 위한 따뜻한 꿀물 뿌리기 광고 영상 시청을 통해서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